안녕하세요, 모든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세가 아직 추가로 들어오지 않았고 여전히 약 117 0달러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1, 2주 더 머무른다면 그다지 좋은 신호는 아니며, 만약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하락세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어떤 지표를 확인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차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약 5일 후에 연준 FED 측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있을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트레이더와 투자자들 모두가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행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PBI 수치가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전보다 금리 동결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확신이 컸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측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및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과 관련된 기술적 차트 분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에 크게 상승한 종목 중에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 저희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더 정리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 보이며 약 40% 수익을 얻었습니다. 30%에서 40% 정도 수익이었고, 그리고 엑스도 있습니다. 16%는 PLSX, 8%는 ARB, 10%는 SEI, 5%는 ADA입니다. 제가 현재 스팟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약 5%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스팟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간 차트에서 트렌드를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프렌즈 인덱스 쪽을 살펴보면 현재는 여전히 탐욕 구간에 있지만 약간의 탐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아침 7시에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롱숏 리퀴데이션 쪽에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산되었습니다. 트레이더들 중에서 포트폴리오가 폭발한 사람이 2억에서 거의 3억, 정확히는 2억 5천만에서 2억 2,500만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롱과 숏 포지션이 반반 섞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방향을 정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드, 즉 어느 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힘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조건을 살펴보면, 만약 시장이 하단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한다면 조정이 더 심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한 일은 매도를 조금 더 아래로 옮긴 것입니다. 이전에 약 12만 근처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던 것을 친구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렸죠. 디스코드에서도 계속해서 아래로 조정해왔고, 만약 시장이 반등한다면 지금은 손실이었고 본전만 맞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말이 리턴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8월 기준입니다. 1% 아주 조금이네요. 이렇게 소폭 상승한 덕분에 저희 슈퍼블릭 케이스의 비율이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슈퍼블릿은 한 달에 약 30%, 50%, 20%씩 연속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면 정말 좋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월간 차트에서 약해진 RSI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에 슈퍼블릿이 발생할 확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약 슈퍼블릿이 아니면 매수 매도세가 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8% 이상 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8% 이상 하락하게 되면 월간 차트에서 베어리시 그래프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부정적인 신호로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술적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바트와로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컵에서는 현재 380만 바트입니다. 이전에도 로가 올라갔던 구간에서 절대 깨지지 말아야 할 로는 대략 360만 바트와 그 아래 구간입니다. 그리고 약 10만 달러 부근, 즉 320만 바트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 구간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구간으로 다시 내려가서는 안 되며, 이곳이 매우 중요한 데드라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세부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데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가 되었고 피니티에서 매도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니티 비트에서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쉐어 맞죠? 프로쉐어 잠깐만요. 베넥인가요? 네,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백로그는 한 명만 풀었습니다.
이더리움 쪽은 현재 약 50 정도 마이너스 상태이고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상태이긴 한데 아직 업데이트가 다 안 된 건가요? 다 업데이트 된 것 같네요. 백록으로 산 것도 좀 가벼워졌습니다. 첫날부터 약 7일 동안 마이너스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반등이 오려면 지난번처럼 강하게 매도세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하게 매도세가 나오면 개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반등이 일어나죠. 기억나시죠? 강하게 매도 하다가 반등이 일어났고 지금은 매도세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매도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노우볼 쪽으로 전환해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방식인데요. 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방법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이번 주에 주목하고 경계하는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준 FED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밤 9시에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수치가 아니라 연준이 연설을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PPI 생산자물 가지수가 꽤 많이 상승했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연준이 연설을 하는 첫 번째 미팅인데요. 중요한 수치가 변동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PPI 수치가 발표되기 전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가 90% 이상으로 치솟았고 평소보다 인하폭도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전 캔들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 쪽으로도 움직임이 생겼고 현재는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메가봇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메가엑스퍼티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보세 비트코인 쪽 레버리지 1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성과 그래프입니다. 이전에 시장이 횡보할 때는 저희 퍼포먼스에 다소 드로우다운이 있었습니다. 혹시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라인 파트에서 들어오셔서 구글 미트 링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크니컬 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테크니컬 분석입니다. 오늘 아침은 주간 차트가 마감된 아침입니다. 주간 차트는 어떤지 먼저 월간 차트부터 볼게요. 현재 월간 차트에서는 여전히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달이 또 한 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3, 4개월 동안 매달이 모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RSI가 좀처럼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슈퍼 불리시하게 강하게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달에는 도지 신호가 나타날 것 같지만 아직 약 13일 정도의 타이밍이 남아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16만 밑으로 더 눌린다면 월봉 차트에서 또 다른 반전 신호인 앵걸핑 바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미 다이버전스가 1개, 2개, 3개 캔들에서 발생한 뒤에 앵걸핑이 나오면 그건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앵걸핑이 나오지 않게 눌리지 않고 살짝 눌렸다가 조금만 더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달 내내 앵걸핑이 나오게 눌려버리면 다음 달 매매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제 V차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차트에서는 윗꼬리가 남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간 뒤에 제가 말씀드린 블루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올라갈 것처럼 속이지만 실제로는 오르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현상은 대부분 파동의 끝부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상승 파동 끝부분과 하락 파동 끝부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보셨듯 여기 이 부분이 이전 저점이었죠.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올타임 로우라기보단 새로운 로우입니다. 이런 경우 베어탑이 형성되고 시장이 반전합니다. 75.0에서 트레이딩 할 때처럼 베어탑 형성 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불탑 신호가 나타나는데 반전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데이 차트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 차트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데이 차트에서는 최근 4일 동안 완전한 음봉이 나타난 후 가격이 하락했고 그 뒤로 시장이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단 박스권에서의 횡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추가 하락 압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디스코드에서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듯이 만약 어제 데이 차트가 지지에 성공했다면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롱 포지션으로 전환해서 이 저점이나 이 저점에서 스노우볼 전략으로 상승을 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 차트가 좋지 않게 마감했고 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종가가 하단 박스권에서 눌리면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전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숏 포지션에서 레버리지 필라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도 주문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위쪽에서 추가 매수한 가격이 꽤 괜찮게 들어왔고 레버리지는 한 계좌는 약 4, 600달러, 또 다른 계좌는 4, 500달러 후반대 정도입니다. 저는 2개의 계좌를 열었고 비트코인 쪽도 마찬가지로 2개의 계좌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스톱로스에 걸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구간에서 매수해 스노우볼 전략으로 일부 구간 포지션 정리했습니다. 목표에 못 미쳤지만 위쪽에서 숏 포지션 잡았다 스톱로스에 걸렸고 또 스톱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스톱로스에 걸렸네요. 아이고, 스톱로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열었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 중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보나치와 엘리엇 파동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위쪽에서 엔딩 다이아고날로 1, 2, 3, 4, 5파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1파는 지금 3파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진짜 3파라면 우리는 세부 파동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고 이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입니다. 여기서 먼저 1파를 세고 그 다음에 2파로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은 3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3파 구조라면 이 부분은 ABC로 세분화됩니다. 3파 구조일 때는 보통 ABC라고 부르고 1, 2, 3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 ABC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C파를 진행 중인 거죠. 여기서 B파가 끝나고 이제 C파가 시작된 겁니다. C파 내부에는 5개의 파동이 존재합니다. 1, 2, 3, 4 그리고 마지막으로 5파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4파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4파는 1파의 꼭지점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점선 부분이 1파의 꼭지점을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칙 중 하나입니다. 이건 내부 구조에 해당합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이 부분이 아직 4파라면 그 다음에 5파로 올라가게 되고 이 안에는 5개의 파동이 있습니다. 1, 2, 3, 4, 5 여기서 1파가 끝났고 이 부분이 2파입니다. 2파는 1파의 시작점을 절대 하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반전이 일어난다면 이 근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반드시 이 근처에서 반전이 일어나야 하죠. 만약 하단 박스에서 횡보가 계속된다면 반전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맞죠?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 케이스로 매매를 한다면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롱 포지션을 잡으려면 이 지점이 데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더 안쪽으로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우리는 3파, 4파가 끝나고 5파가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즉, 이 부분에서 피크가 발생했고 블루탑도 이미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약 큰 타임프레임에서 브레이크가 발생한다면 저는 이걸 첫 번째 케이스로 간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1, 2, 3, 4, 5가 이미 끝났다는 점입니다. 맞죠?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웨이브사를 하락 돌파했는지인데 이미 돌파해서 웨이브사를 하락 돌파했습니다. 이건 작은 그림에서는 이미 확인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큰 그림에서 이 부분이 돌파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돌파된다면 그건 큰 그림에서도 웨이브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큰 그림에서도 웨이브사가 끝난다면 그건 큰 웨이브에서의 조정이 되는 것이고 더 큰 타임프레임에서의 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쪽에서 원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이 부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2로 1, 1, 1, 1, 2로 간다고 하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흘러내리고 매수세가 전혀 없다면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와서 지지선에 닿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매수세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만약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만 한다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곧장 밑으로 뚫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만약 내려오자마자 반등이 나오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구간이 파동의 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 봤던 큰 그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있었는데 일종의 확률로
첫 번째 케이스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슈퍼블리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제가 L로 전환해서 대략 13, 114 구간에서 L 플레이했을 때 저는 이 케이스를 메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자마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우선순위를 아래로 내리고 S로 전환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바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타이밍, 그러니까 파동오라고 부르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빨리 전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거나 위쪽에서 끝나는 지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빨리 숏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 보니 혀가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친구들. 자, 이번에는 케이스 쪽을 보면 우리는 이게 슈퍼블리드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슈퍼블리드가 되려면 이미지 쪽에서, 그러니까 이미지, 멍스라고 부르는 쪽에서 분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웨이브 3의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위쪽 1.618 구역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대략 16.0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16.0 근처인데 만약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우리가 퍼센트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서 그리면 안 됐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리면 안 되고 세트가 끝나는 지점까지 그려야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월별로 세트가 제대로 끝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618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대략 35% 정도 남았고 타이밍도 약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약 3%씩 올라야 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하락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나리오를 우선순위 3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평적으로 보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구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의해야 할 지점에 진입했습니다. 이 구역, 이 구간에서 만약 버텨주고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4시간 차트 등 세부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면 이런 세부적인 신호들이 있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가능성에 4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서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서 슈퍼블리드가 발생하거나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나리오에도 40%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률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 차트에서 마무리되는 그림은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상승하기는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30%의 확률을 주고 이쪽 확률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여기 30%였던 확률을 4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하락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이미 주의해야 할 지점이고 방금 말씀드린 데일리 타임 프레임에서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 신호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확률을 더 높게 잡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데드라인 1일 구간이 이탈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탈하지 않는다면 하단 박스권에서 스윙하다가 다시 상단 구간으로 반등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파동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박스권 근처에서 반전 신호 발생하고 이 구간 이탈 안 하면 진입해 스노우볼 포지션 키워 저점 베팅 가능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하려 노력하죠. 지난번에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 한 것처럼요. 이 고점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롱을 잡고 숏을 청산했어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고 롱 포지션을 스노우볼처럼 키워가며 현금 흐름도 만들었죠. 이번에 이 구간으로 돌아왔으니 우리는 이 지점이 첫 번째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 알아야 합니다. 퍼센트가 약간 움직였어요. 수평선 쪽에서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별로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두 개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 이 범위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매수세가 약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지점은 116과 110입니다. 만약 가격이 112까지 내려와 횡보하면 세 번째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걱정되긴 하지만 사실 저도 해지 포지션을 잡아두었습니다. 옵션도 해지하고 선물도 숏 포지션을 잡았고 이더리움도 숏을 쳤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스퀘어 중립 상태냐고 물으신다면 아직 꽤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희도 현금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이제 FC 쪽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C에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이전 포인트에서는 이미 TP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론상 가격이 내려와 디맨드 존을 만나면 롱 포지션을 오픈하고, TP 목표가는 꼭대기 근처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FC 신호에 따라 진입하신 분들은 지난 라운드에서 약 1호의 리스크 보상을 얻으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구역 근처에 포인트가 있고 약 116선 아래로 이탈하면 사실상 좀 타이트해집니다. 이 구역을 이탈하면 포기하고 또 다른 진입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바로 이 하얀색 존이 바로 저점 로우입니다. 그가 버티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는 대략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해서 판단해 보세요.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 뿐이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해서 케이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저는 빌드의 비중을 줄이고 S를 추가하는 식으로 조정합니다. 헤징 포트폴리오도 현재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 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은 여전히 기존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이 주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저점 부분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해서 하락한다면 아래쪽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쪽에서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위쪽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잡을 기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은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위쪽과 아래쪽에서 각각 매매를 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스컬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디스커드에 들어오면 먼저 규칙방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의 버튼을 누른 다음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UID를 준비해서 웹3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골드 멤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거래와 관련된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이 파트에서는 다양한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익스클루시브 부분에서는 바로 Join Now 버튼을 눌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어거스트 점스타입니다. 이 활동은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이폰 등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여기서 등록하신 후 UID를 웹사이트의 세 번째 방에 입력하시면 멤버 전용 방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펀드 멤버분들을 위한 안내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크니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테크니컬에서는 다른 자산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입니다. 달러는 지금 어떤가요? 여전히 횡보 중이고 저항선 구간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만약 돌파하지 못하면 유가는 박스권을 이탈해서 갭을 내리며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황입니다.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가 금요일에 상승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만한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우존스가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저는 조금씩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다이버전스가 생길 뻔했는데 만약 제가 스팟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씩 매도할 계획입니다. 혹은 만약에 제가 주식이 없고 현금 흐름만 있다면 저는 세븐엔젤스 같은 주식에 풋옵션을 매수할 겁니다. 요즘 많이 홍보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요. 그리고 해시태그 쪽도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이제 다우존스가 다이버전스를 확인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에서는 BTC도 이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 다우존스가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BTC가 이미 조정을 받았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비트코인도 한 번 더 크게 하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더리움은 저는 숏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삼각수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 그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차트를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1, 2 발생 부분이 있죠. 1, 2 나오고 3이 올라간 이 구간이 1, 2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3파로 올라가려면 이 구간을 바로 돌파해야 합니다. 만약 3파가 맞다면 전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 3파가 아니라면 횡보 구간이 생길 겁니다. 이 횡보 구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리딩 파동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파에서 횡보하다 상승하기 때문이죠. 불마켓이 오려면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횡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지 않는 한전 숏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숏 포지션을 잡을 때는 저희가 작은 타임프레임도 함께 봅니다.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약세 신호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죠.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어요.
네. 그리고 저항선에 막혀 있기도 해서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 자본금은 대략 4,600 정도에 위치해 있고 지금도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요, ABC 파동 형태로 움직일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정 구간은 ABC 파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타겟 가격을 보면 만약 A 파동으로 떨어진다면 대략 300선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한다면,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버텨준다면 저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지해준다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옵션까지 전부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웃코인 쪽을 미리 선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개 있고 롤을 벗어나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진짜로 반등한다면 지난번처럼 아웃코인 쪽에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링크나 OP 같은 종목을 했었고 ADA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ADA도 꽤 잘 올랐더라고요. ADA는 이번에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차트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없어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물로만 보유 중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디스코드에서도 소통 가능하며 이번 영상 내용은 전체 시장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비트코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경계해야 할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데일리 차트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마감되었어요. 현재 하단 박스권에서 횡보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조정이 더욱 심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슈퍼 브릿지 쪽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하루 평균 약 3%씩 꾸준히 올라야만 합니다.